네. 음, 아이고 그 엄싹 새로운 12, 13, 13회째. 예, 이제 크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4, 5, 뭐 이제 바로 이어서 될 거니까요. 요번 여기까지로 해서 엄싹 새로움이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예, 보시게요. 자, 엄싹 새로움 네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새 금과 옥조 시해, 두 번째는 새 천부인권 시해, 세 번째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의 본의죄 시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새 인류 중심의 내리사랑 시행. 자, 그래요. 함께 생각해 보시게요. 그 분수 지난 시간에요, 그죠? 그 정말 멋지죠, 그죠? 음, 그 의인화, 의인, 이 대화, 의인화, 그죠? 의인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수학에서 분수라는 것은 삼라만사 중에 이게 이 사물이에요, 현상이에요? 아마 그 중간쯤에 걸쳐 있겠다 싶어요. 그 수학의 분수의 그 말 그대로 진면목, 그 본질을 통해서 정작 우리 인간, 내 자신의 분수를 어마어마하게 격상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 또한 의인화죠. 그죠? 의인화. 그걸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인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무현상은 수학 그 분수까지 그죠? 이쑤시개까지 다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은혜롭게도 있어주는 나의 조력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조력자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매우 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조력을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어떤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죠? 그것이 사물이건 현상이건 그죠? 하다못해 그 일장춘몽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일장춘몽도 현상이잖아. 지금의 이 무더위도 뭐그 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굉장히 수월하게 그 다음에 4번이고 또 5번 있거든요. 5번 있는데 그냥 수월하게 하나로 쭉 연결돼서 거리 이해되어지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새 인류 중심의 내리사랑 시행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옴삭새로 내용인데 조금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 오셨으니까 뭐야? 뭐가 하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항상 그 표현에 있어서 새 인류, 새 인간 그 앞에 그 관용어로 따라붙었던 게 있었죠. 그죠? 와 있는 새 인류, 와 있는 새 인간 그랬었잖아요. 어라?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 그냥 새 인류네, 그죠? 새 인류 중심의 내리사랑 시행. 내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멋지겠죠. 그죠? 그야말로 우리 인류, 우리 인간 모두가 여태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내리사랑의 어떤 결정체가 시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리사랑이 어떤 걸까요? 그죠? 자, 그러는데 와 있는 이제 빠졌어. 그냥 새 인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참으로 많은 걸 얘기해줘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제 이런 거와 같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왜 이제 뭐 저희 때 뭐 저기 했잖아요. 국민학교 이제 입학하면 여기다가 달고 갔던 거 있죠. 선수가 그때는 하도 다 코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코를 그냥 빨아먹기다.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에 정식으로 그 참된 이성을 갖추고 지성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으니까 코 정도는 우리가 안 풀어야 한다. 이 점잖음을 갖춰야 된다. 얼굴은 시커멓게 했는데 꼭 흐르더라도. 그래서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 그래서 그랬다 쳐보게요. 근데 지금 학교 교육과정도 그런가?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한 달 동안은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3월 한 달 기간은 교과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들은 1학년. 이 교과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달 내내 이제.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하고 수도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학교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도 가요.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반 아이들 데리고 1학년 아이들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장실이라고 써요. 교장실도 가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세요. 이제 쪼르르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얘들아 여기가 교장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방이야. 이제 막 교장실이 이렇구나 이제 애들.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화장실 가서 화장실을 열고 놓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줄을 서는 거 막 학교 적응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정도는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학교 등교, 하교 이런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학교 내가 초등학생이구나, 그죠? 내가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영아들도 만나고 뭐 이제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이제 그래가지고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곧 완전히 적응을 하기 전까지는 어쩌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래요. 너는 뭐 저기 옴싹 초등학교 학생이야. 그죠?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옴싹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너는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니야. 예. 그래서 옴싹 초등학교 1학년 1반 홍길동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옴싹 초등학교 교가도 배우고 이게 우리 학교 옴싹 초등학교 꽃이야. 무궁화 뭐 이것도 배우고 막 이제 그리 해요. 그럼 이제 그게 계속 강조돼 한 달 가면. 옴싹 초등학교 1학년 1반 홍길동. 그래 자기소개 해볼까? 네, 저는 옴싹 초등학교 1학년 1반 홍길동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자꾸 반복하고 그걸 이제 되뇌이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로부터 유치원생의 그 틀을 벗어요. 이제 딱 제법 그 옴싹 초등학생으로 딱 자리를 잡아가요. 자, 그리 했다. 그리 했는데 이제 그리 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전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날은 부모님이 등교를 안 시켜주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제 다 알겠지 하고 이제 보냈는데 얘가 그냥 무시시고 가다가 지 다녔던 유치원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유치원으로 가고 옴싹 초등학교로. 그래 이제 얘가 안 왔어. 길동이가 안 왔어. 길동이 어딨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 길동이 유치원에 왔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옴싹 초등학교생이야. 옴싹 초등학교란 말이야. 네가 웃고서 옴싹 초등학교. 다시 얘기해봐. 옴싹 초등학교 1학년 1반 홍길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굳이 옴싹 초등학교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하지도 않아. 그냥 홍길동. 이제 자동화된 거예요. 저는 옴싹 초등학교예요. 그 전에는 옴싹 초등학교에 적응을 하고 옴싹 초등학교생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옴싹 초등학교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적응이 됐다. 그러면 또 2학년이 돼서도 옴싹 초등학교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요. 홍길동 하면은 그냥 나는 당연히 옴싹 초등학교. 그래서 눈 감고 걸어가도 유치원은 안 가. 옴싹 초등학교로 가. 이제 이게 딱 잘 잡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순수하죠. 예를 들면 이 칠판이잖아요.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저쪽 기퉁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날 하교 시간 전에 숙제를 내줘요. 교과서 27쪽 27쪽
문제 풀어오기 이렇게 이제 써져요. 또박 교과서 27쪽 문제 교과서 뭐 산수 지금 산수 아니죠? 뭐예요 지금? 아니 교과서 27쪽 문제 풀어오기. 네, 이때만 딱 써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오면 이제 숙제 검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 숙제 다 해왔지? 어디 볼까? 누가 잘했나? 어떤 아이가 이거 이게 눈금 노트잖아요. 눈금 노트에다가 했으라 그 이제 어디 숙제 내놔봐 했더니 교과서 27쪽 문제 풀어오기. 교과서 27쪽 문제 풀어오기. 그걸 써왔어. 꼭 문제를 풀어온 게 아니라 요거를 써왔어. 숙제한 거요. 안 했다고 안 숙제한 거야. 아주 정석대로 한 거야. 정석대로. 정말 그 아이들 참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 아이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무슨 이제 애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린이용 프로그램. 그러면 거기서 네 우리 어린이들 착하게 살아야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 보고 있던 얘가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지고 자 우리 아이들 텔레비전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죠. 네 이래. 그거와 같아요. 예, 와 있느니 이 생략된 것은 이제 굳이 와 있는을 넣지 않아도 와 있는이라는 게 요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삭초등학교 홍길동 그게 적응돼지고 안에 자리하게 들어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옴삭초등학교 3학년 1일 필요 홍길동은 알아. 이제 아예 그 학생들도 다 알고 이제 3학년 좀 옴삭초등학교 3학년 다 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1학년 때 그죠. 거기에 자리 잡히기 전까지. 자, 뭐 이제 이런 거도 같죠. 홍길동이가 그 부모님께서 홍길동이를 착하게 정말 착했으면 좋겠다. 착한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셔요. 자, 이제 그러는데 홍길동은 너무 개구쟁이다. 예를 들면 그죠. 부모님 보시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겨나.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착한 길동아. 근데 길동이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게 대단한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착한 길동아 밥 먹어. 길동아 밥 먹어. 이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착한 길동이 밥 먹어야지. 아이고 착한 길동이 자야지. 우리 착한 길동이는 학교 잘 다녀왔어? 야 이름 앞에 항상 이게 착한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우리 네! 한 것처럼 내가 길동인데 나는 착한 길동이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딱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야말로 매사에 범사에 착해야겠구나.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길동이가 착해졌어. 예전에 막 개구쟁이 막 그냥 아주 그냥 질풍노도처럼 막 했더니 이게 착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착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 앞에 굳이 붙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길동아 하면 돼요. 그럼 길동아 하는 속에는 이미 착하다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아져 있는 거예요. 길동이 스스로 더 잘 알아. 나는 착한 길동이야. 착해야 해. 뭔 일 있어도 착해야 돼. 착한 길동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한 길동아 착한 또 할 이유가 없죠. 길동아 하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럼 착한이 생략되겠죠. 그죠? 마치 그런 거 같아요. 자요. 저 시간, 그죠? 무엇인가 있다. 그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이 지금 한 몇 개 됐더라? 한 30개 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첫 동영상 그 나는 무엇인가 있다부터 쭉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옴싹 새로움도 지금 몇 번째 지금 이거 하면 13번째겠는데? 예. 자 여기까지 오면서 그죠? 와 있는 새 인류, 와 있는 새 인간 이게 한 번도 와 있는이 생략돼서 표현된 적이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싹 새로움에서도 모두 다가 와 있는 새 인류다가 첫 번째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죠? 오로지 와 있는 새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있어준다. 그래 고려해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제 그 저기 의 본이제 시행. 그래 어제 그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예 시스템까지 저마다 각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지구 내적 지구 외적인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것이 이 의 본이제 시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제 그 읽어드렸었잖아요. 이로써 영적인 혁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다. 혁명 끝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해서 경축의 시대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런 과정 동안 여기까지 함께 쭉 그래서 글쎄요 저기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거를 권해드려요. 제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셔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이고 무엇에 대한 거구나 이게 쏙쏙 그 자리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느니 생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으로 새 인류라는 곳으로 쏙 들어가서 완벽하게 자리 잡아졌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새 인류 완벽하게 착한 인류가 되어진 거예요.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 가면 어떤 착함들이 있는다 그랬어요. 도착, 안착, 정착. 그럼 정착되면은 그야말로 정착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안 떠나 그냥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러. 그렇잖아요. 이게 이랬을 때 화해졌다 그래요. 되어졌다 그래요. 승화를 이루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같이 해오시면서 그죠? 다소 낯선 것도 있으셨을 거고 저게 무슨 말이야?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기도 하고 표현들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오히려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아마 그 자리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쩌냐면 도착되어지고 또 저 설명도 들어보고 또 그 다음 동영상 보고 다음 동영상 하니까 이제 안착되어지고 더 깊이 자리한단 말이죠. 그래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구나 요 말이구나 딱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착해진 거예요. 그러니 앞에 와 있는 이제 생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 있는이 종결되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와 있는을 수료했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와 있는이 종결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와 있는이 여기 이제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와 같아요. 1학년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 길목에 있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그죠? 그럼 1학년 과정을 수료했으니까 수료하고 종결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1학년이 나한테서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1학년 과정이 내 안에 싹 자리했다 이 말이에요. 2학년 과정으로 가기 위한 바탕으로 안에 도착 안착 정착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종결의 의미예요. 그래서 종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내 속에 구현되어졌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느니 종결되었다 이 말은 와 있느니 내 자신 내 속에 온전하게 구현되어졌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고요. 그래 그러면 거기 그 과정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결되고 구현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지는 걸까? 그죠? 네. 각성이 그거예요. 각성. 그래서 어떤 것이 종결되어지고 구현되어짐으로써 종결 그 과정을 완전히 수료했다. 그것의 문제를 뛰어넘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성. 네, 각성. 그 각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차대한 거예요. 각성. 자, 이거 한번 봐볼래요? 제 일부러 이제 한문으로 써놨어요. 뭐 이거 깨달을까? 다 아시잖아요. 깨달을까? 이게 성이거든요. 네, 성인데 이것도 내나 깨우칠 성, 깨어날 성,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 멋져요. 멋진 성자예요. 자, 요 글자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글자죠? 이게 지금 몇 시? 지금 유시를 지났죠. 뭐 7시 넘었으니까 옛날로 치면 이게 닭이에요. 얘가 닭. 왜 우리 자축이며 신유술해 하잖아요. 그때 그 유, 이 닭유자잖아요. 귀여워. 닭이잖아요. 이게 깨어날 성, 이건 깨달을까, 깨달을 성, 깨어날 성,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성한다 이 말은 깨어나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 뜻 속에는 실제로 그거 있어요. 잠에서 깬다도 있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죠? 크게 이치를 깨치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각성 이게 이 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닭. 이 닭이에요. 닭이 꼭 기워하면 이 참 한자도 재밌어요. 닭이 꼭 기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해가 떠요. 해가. 해뜰 즈음에 꼭 기워하거든요. 자, 그럼 어쩌죠? 다? 우리 인간들 필요해서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죠. 그래 말이 있잖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해는 뜬다. 아침은 온다. 누가 그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은 요 성자에 대해서 깊은 성자를 하신 것 같아. 그 여기에 보니까 대체나 다 그거야. 이게 성자, 이게 깨어난 성자야. 닭이 꼭 키워하면 저기서 해가 두둥실 떠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기질교 다 일어나야 돼. 다시 다 태어나야 돼. 각성이라 깨닫고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난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왜 닭과 그 관련돼서 깨달음, 깨우침, 깨어남, 그 줄탁동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멋지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자, 이게 여기에가 앞에 이게 이 삼수변 들어가잖아. 그럼 그거 뭔 줄 알죠? 주막. 이게 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난다, 깨친다, 깬다 이 말은 요거에는 이 성자에는 술이 깬다도 들어있어. 술이 깬다. 술이 깬다. 그래서 왜 뭐 약국에서는 각성제도 팔기도 하고 그 이게 술 깨느냐 그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에서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 와 좋다 그냥 필름 꺼내시다가 그냥 필름이 꺼내지만 빡 술에 차 이게 분간을 못하고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지도 모르고 이게 그죠. 아파트는 누워있는 건데 술을 먹으면 아파트는 일어서잖아요. 아주 황홀한 이상한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 잠에서 깬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리를 깨치다,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에서 깨다도 있고, 술에서 깨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성자예요. 야, 이게 멋지죠. 여기에 삼수변들에게 술조차 좋아. 그래 술 취해 있었던, 잠에 취해 있었던, 무지에 취해 있었던, 그죠? 어김없이 모가지를 밑으로도 새벽으로 오니까 닭이 꺾여 하고 보니까 어김없이 태양 떠오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되살아나요. 야, 이 참 멋지죠. 각성. 그러면 각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요. 얘는 닭은 지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지구 안에 있어 닭은. 그잖아. 토끼는 달나라 있을랑가 몰라도 닭이 어디 외계 행성에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닭은 지구 안에 있어. 근데 요것만 띄워봐봐요. 이 닭하고 좀 분리를 해보자고. 지구 내적인 거 지구 외적으로 분리를 해보자고. 이거 어디에 있어요? 태양이요. 그죠? 이거 지구 밖에 있잖아요. 지구 밖에서 지구 안에 속속들이 다 밝혀주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필요한 동력 제공해주고,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또 해가 갖는 또 의미가 많잖아요. 가장 높이 떠서 가장 전체를 다 밝혀주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한자로는 그게 같지 않지만, 해다. 온전한 해다. 할 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해가 떴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해야 빨리빨리 나와라. 나 어두워 죽겠대. 나 죽을 지경이야. 나 좀 살려주라.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요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자예요? 별성자잖아요. 별은 지구 안에 있어요? 지구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 안, 이 지구 밖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참 이름 멋지죠. 그러면 깨달아서 그 닭의 울음, 닭이 이제 날이 밝아왔어요 라고, 그죠? 알려주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깨어나서, 자, 여기까지 지구 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나가게 되어버리냐면 지구 밖
밖의 삶으로, 그죠? 지구 밖의 삶으로 한꺼번에 도약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각성이. 야, 이게 정말 멋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는 지구 안에 있으면서 지구 밖에 있게 되고, 지구 밖에 있으면서 지구 밖에서 우리 이 지구를 보면 뭐겠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 저기 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별인 거죠. 서로 별. 그렇잖아요. 아, 네네, 서로 행성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니까 지구 밖에 있는 걸 별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에서 밖을 바라다 봐야 하고, 또한 동시에 밖에서 안도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겁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 제주도하고 우도,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저기 별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야, 이거 멋지죠? 그 무엇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게 하냐면 각성이 그렇게 해요. 각성. 자, 그래서 각성은요. 각성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요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지구는 땅이죠. 지구 밖은 하늘이죠. 그럼 이제 천지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요 구조 그대로 보면, 그죠?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옴싹새로움이 뭐라 그랬어요? 옴싹새로움이 결국, 이 옴싹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로움은 모두 다의 완성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옮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쓰면 이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천지개벽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천지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옴싹새로움. 그 천지개벽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이 뭐냐면 천지개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에 따라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무지로 인해서 밝아지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아예 잠들어가지고 잠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깨닫고 깨치고 정신 차리고 각성을 못 이루는 거야. 대표적인 세 경우가 요 경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담고 있는 것이 각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각성. 그럼 이 각성을 이루게 되면 그냥 요 자리에서 아이고 좋아라 이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각성을 이루게 되면 순식간에 지구 안에서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엄청난 확장을 이룬다 이 말이죠. 아예 다른 차원으로 점핑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공기 있는 데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공기 없는 데서도 살구나. 이것까지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밖에서 또 안으로.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은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이거 너무 글자를 너무 크게 썼다. 여명. 천지개벽의 여명인 거예요. 네. 닭이 언제 울어요? 요쯤에 울어요. 요쯤에. 여명. 이게 여명도 재밌는 게 이건 당연히 발빌 명자겠죠. 그죠?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여자냐 하면 검을 여예요. 그러니까 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으면서도 밝다 이 말이에요. 여명이라는 게. 검으면서 밝네? 이게 여명이에요. 여명이란 그때를 말하잖아요. 새벽쯤에 어둠이 다 지나고 이제 어둠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희끄무리가 아니고 뭐 희끄무리도 되겠네. 밝은데 근데 좀 어두워.
어두스루 어두컴컴은 아니고 어슴푸레 어슴푸레 그렇잖아요. 근데 밝음이 두두두 이렇게 와. 그러니까 어두면서도 밝다 여명이야. 아 이게 참 멋지죠. 검은데 밝아요 이 말이에요 여명은. 그죠? 그래가지고 요때부터는 방향이 분명하죠. 어디로? 명 쪽으로 밝음 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이 되고 아침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이제 태양이 쫙 중천에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대명천지가 밝혀지죠. 그때부터 대명천지가 전개 펼쳐지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닭이 물어 언제 뭐냐면 검스름한데 검스름한데 반딱 뭐 이제 닭이 이게 본능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는가 봐. 굉장히 정확하게 그 시계예요 닭이. 꼭이요. 그것도 저기 어디 지하 동굴에서 안 해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탁탁탁 꼭. 그때로부터 여명. 그때로부터 밝아와요. 천지개벽의 여명. 그래서 각성이라는 것은 왜 와 있는이 생략됐냐면 이제 우리가 각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방향이 무조건 정해져 버린 거야. 새 인류로. 아 그렇구나. 새 인류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새 인간이구나.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은혜롭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와 있는이 생략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야 어쩌면 이게 똑같이 이 얘기를 해주냐고.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해를 떠오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해를 떠오르게 하는 게 각성인 거예요. 각성. 내가 각성을 일으키면 천지개벽의 연맹이라 그랬잖아요. 천지개벽이 도모되어지는 거예요. 각성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각성. 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각성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각성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범이 자꾸 이게 돈이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더 교활하게 범죄를 이렇게 안 보냐 만약에 거기다 갖다 쓰면 그것도 그리 될 수 있겠잖아요. 각성 자체가 그러니까 경찰이 올라가면 그 닭이 올라가가지고 꼭 도망가자 안 잡혀 그러면 지금 밖으로 도망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각성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각성은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의 여명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그리에로 힘을 모으면 확실하게 천지개벽을 이루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지개벽을 이루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전체로서 또 그리고 각 개체로서 이 천지개 다를 아우러서 하는 거거든요. 지구 내외적인 문제와 지구 안에 살아가는 각 개체에 대한 온전한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를 아우러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으면 멋진 것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신경 쓸 일이 없어. 나 개인의 천지개벽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죠? 네.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천지개벽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각성이에요. 그래서 이 각성을 분명한 신지를 세워서 그 방향으로 쭉 가져가잖아요. 그죠? 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내가 일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야겠어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유일론적 각성법이라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내가 동그라미에 대해서 알아야겠어. 동그라미 유형론적 각성법이 되겠죠. 그죠? 각성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각성이 다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각성하라는 재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다리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저에게서 부모님이 계셨고,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계셨고, 저에게서 스승님께서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뭐 예전부터 많은 성인들이 있어. 이게 다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의 각성을 이루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총체의 결과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고일이 유사일의 결정판이다. 오로지 나의 완성을 위해서 있어준다. 세상 만물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깨달아 되어진 그거잖아요. 각성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각성토록 있어주는 재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보지 말고 다름을 무조건 같아. 저 왼수도 같아. 저 망나니도 같아. 저 바퀴벌레도 같아. 해도 같아. 전체를 다 통합해 가셔라. 그죠? 하나 되어야지. 절묘한 하나 되어야지. 그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야, 각성이 천지개벽의 여명인 거예요. 이로써 정말 새로운 하늘 땅이 자신에게서 싹 하고 웅터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각성이 확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왜 도노돈수 한 단막이 깨치고 단막이 다 끝낸다. 그럼 또 도노돈수만 맞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할 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도노 점수도 또 그럼 그 한 장면 끝나냔 말이야. 왜 원전에 그 조선 범주 있었잖아요. 영원히 무한하게 계속되거든요. 무시 무종. 그잖아요. 그거는 정리정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각성의 뜻이 이제 이거를 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구글 네이버도 검색해봤더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깨어 정신을 차림. 술 취해 있다가 이것이 뭐 어디가 분간도 못하며 하고 있다가 깨어 정신을 차려. 잠들어가지고 이게 뭐 비몽사몽인지도 모르고 뭐 내 삶이 어디로 가고 뭐 이러다가 잠에 확 깨서 정신을 차림. 완벽하게 몰라가지고 이거 난도 그 기억자도 모르겠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알아 몸은 또 어떻게 알아 하고 이런 것을 허송세월 하고 있는데 깨어서 정신 차려. 이게 각성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깨달아 그죠?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서 경계하는 태도. 요리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 박사님, 네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여명. 야, 이게 그야말로 희망의 빛인 거예요. 근데 희망의 빛은요, 거무스름하면서 밝아요. 이때부터는 분명하게 방향이 정해져 버려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죠. 밝음 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 각성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것을 나오네. 첫 글자만 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성은. 이렇게 중차대한 것이 각성이에요. 퇴행을 넘어서게 돼요. 퇴행은 뭐예요? 나아가기는 나아가. 행진 앞으로 했는데 얘는 어쩌냐면 행진 뒤로 뒤돌아서 가버려. 쪼리 가야 되는데 행진 뒤로 빠꾸 그 퇴행을 넘어섬이에요. 무엇이 각성? 각성을 일으키게 되면 분명한 방향이 제시가 되어져요. 여기다. 이 여명이 딱 오잖아요.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아요. 밤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대명천지로만 가게 돼 있어요. 더더욱 되면 그야말로 무명 상태에서 무지 상태에서 무명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그 받지 못함. 그러니까 이게 각성이에요. 깨우친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각성은 뭐냐면요. 두 번째, 퇴행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다시 빠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추락하지 않는단 말이야.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 되냐면 각성
각성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만난 척 그거 있었잖아요. 착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도착, 안착, 정착까지가 진정으로 착함이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했다가 봤다, 알았다 하고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뒤로 바꾸고 가서 차고를 술 깨고 이러고 뭐 가서 간밤 뭐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 에이고 뭐 시간은 많고 또 아이고 근데 뭐 있었는데 좀 아쉬운 남네. 아이고 뭐 그런 들만을 이 경치 좋은 산 속에서 그냥 춤이나 추자. 저사 차나 한잔하고 가서 각성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퇴행하지 않게 돼. 퇴행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리 표현하면 경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왜? 아시잖아요. 경계를 넘어서면 그 왜곡되고 구부러졌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모습을 전하는 그대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주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각성. 그죠? 퇴행을 넘어선다. 야, 참 멋지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와 있느니 왜 없어요? 하고 이토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또 실제로 그 첫 그 시간부터 무엇인가 있다부터 쭉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셔요. 이걸 하기 싫어도 이게 되어지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 없다. 새 인류라는 이 각성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자, 천지개벽의 여명이고 퇴행을 넘어선다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요. 퇴행을 넘어선다. 자, 보세요. 자, 요 벽시계, 시계. 예? 요거 하나, 둘, 이거 얘는 너무 얘. 자, 얘는 영원하고 얘는 요만하고. 이게 시침, 분침, 아니 시침을 요렇게 합시다. 요만한 걸 이렇게. 시침, 분침, 초침. 그 멋진 트로트 노래가 있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 있잖아. 고장난 벽시계 시간이 딱 멈췄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이 쭉 가는겨. 이거 나만 두고 가는겨. 그거 노래한 거 트로트도 있죠. 트로트 그 노래. 그거 제목이 고장난 벽시계인가 이거요. 자, 째깍.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거 방향 일반적으로 방향을 얘기할 때 시계 방향 얘기를 해요.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말이 무슨 말, 어느 방향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게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 말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시계에는 여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도 없고 오차도 없고 무조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 방향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저거 이거 뭘 회전이에요? 우회전이네. 우회전. 그죠? 요게 좌회전이잖아요. 이게 우회전.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걸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여지없이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말한다니까. 좌회전이구나.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초침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15자리네. 그죠? 3자리잖아요. 그럼 15초예요. 그죠? 그러면 한 칸 똑딱 하면은 16초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16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15초를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퇴행을 넘어선 거예요. 퇴행. 그러니까 뒤로 안 가. 15초를 넘어버렸으니까. 어? 근데 만약에 16초를 못 넘잖아요. 이게 가다 건전지 다 떨어진다거나 뭐죠? 시계 고장 나면 그런 현상 있잖아요. 여기서 16초를 못 넘어. 저 시계 이상이 있다. 건전지 놓으면 팍팍팍 뛰어넘잖아요. 예. 그거 16초를 못 넘으면 17초, 18초 해갖고 이거 60초까지 못 가. 되돌아갈 수도 있게 되고 멈춰버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퇴행을 넘어선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시계는 아주 사생결단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반드시 15초를 넘어야 해. 그래야 16초가 오고 16초를 죽어도 넘어야 해. 그래야 17초가 오고 17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야 돼. 그래야 18초가 오고 18초는 기어코 넘어야 돼. 그럼 또 19초. 얼마나 의지가 굳셀까. 그래서 저기 안에 건전지에다가 100만 21번, 100만 22번 해야지 에너자이즈를 쫙 장착해줄. 그래서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제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시계요, 시간 1초잖아요. 그러면 이 벽시계에서는 또 딱 그냥 요거예요. 뭐 물론 이보다 더 이제 작겠지만 예를 들면 순간, 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1초. 우리에게는 1초가 가장 시간의 시작점이죠. 그렇잖아요. 1초에서 59초 되면 1분. 그래가지고 59분 되면 1시간.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1초는 정말 시간도 아니죠. 시간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가지고 티끌먼지죠, 티끌먼지. 자, 그러는데요.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1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평균을 내본다면 하루라 할 수 있을까요? 1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1초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초보다 더 적을까요? 각성의 순간. 빛이 반짝하는 순간이죠. 정광석화처럼. 그죠? 야, 이게 이제 보니까 전 세계 시계가 똑같잖아요. 똑딱이라는 이 1초라는 게 똑같잖아요. 만약 이게 틀려버리면 큰일 나요. 전쟁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GPS 이거 못 믿어요. 뭐 예를 들면 다 하우작동이 나요. 스마트폰 무너지고 다 하우작동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표준, 기준적으로 삼고 있는 게 있다 이 말.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것이 뭐냐면요. 원자식이라는데 어떤 원자냐면 세슘이라 그래요. 세슘 원자. 이게 이제 133인가 그렇더라고요. 세슘 원자의 진동수, 그 주파수, 이거를 표준으로 삼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1초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든 1초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지구촌 내에서. 얘가요. 얘가 1초 동안 얘가 그러니까 가장 안정되어 있는 거야. 항상 일정해. 어떤 원자보다도. 이 원자가 이 분자도 아니잖아요. 원자잖아요. 분자를 쪼갰을 때 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미립자를 가지고 그것이 진동하는 걸 가지고 시계를 가장 1초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1초 동안에 얘한테 1초는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에게 한 500년 될 거예요. 500. 얘가 1초 동안에 적어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92억. 그러니까 뭐 거의 92억이요. 거의 92억 2억 회를 진동해요. 1초 동안.
이게 1초예요. 1초 정이에요. 세슘 원자가 92억 회를 진동하는 그 사이 이거를 1초라 한다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얘가 그렇게 어떤 저기에서도 안정적이야. 어디서든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딱 기준으로 절대 척도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1초가 이거 시간도 뭣도 아니고 하는 순간 그냥 1초 가잖아요. 세슘한테는 1초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92억 번을 예를 들면 우리는 1분에 70 이 심장 박동 몇 회 해요. 그래갖고 혈압 재고 막 이러잖아요. 얘의 심장은 1초 동안에 92억 번을 뛰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 안 될까? 이게 1초예요. 그러니까 얘는 1초가 주어졌다 하면은 아니 예를 들면 1분이 주어졌다 얘한테 이 세슘한테 아주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개념이야. 그러면 1초 동안에 92억 번을 진동한다. 뭐 하여튼 진동한다. 우리 맥박이 뛴다. 그죠? 심장이 쿵쾅 한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 그 맥박 체크하잖아요. 그야말로 살아있음 중에서도 아주 초월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얘의 심장이 이렇게 고동한다. 1초에 92억 회를 그거를 인간사에서는 1초라 그래요. 1초. 이 각성은요. 각성은 1단위, 뭐 오전 오후 단위, 1시간 단위, 1분 단위, 1초 단위도 아니에요. 각성을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 적어도 세슘 원자가 1초 동안에 92억 개를 뛰는 요 단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그야말로 정광석화라 그래요. 그래서 찰나 이런 표현들이 입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얘한테는 하루 24시간이 도대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인간이 24시간에서 얘는 영생이 영원토록 살아. 그러면 정말 번질번질로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큼 살고 있는 거죠? 24시간만 살아요? 하루를 몇 번을 보내 평생을 쳐서. 요즘엔 거의 뭐 100년 가까이는 무조건 다 평균치잖아요. 표준이잖아요. 100년을 살. 졸업한 사람 얼만데. 그걸 92억 회로 또 곱해주면 얼만데. 이 물질 우주가 이렇단 말이에요. 물질 우주만 봐도 물질 우주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초단위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살아있음의 극치 아니겠어요? 이게 살아있음의 원형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가요? 10시간 대충 잠 때리고 2시간 대충 하루 일정에서 7시간 대충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럼 몇 시간이야? 한두 시간 남아있으면 가서 인사치레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어 또 자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그죠? 우리 인간이 참으로 게으른 거야. 참으로 한량이야 한량. 아주 무랑텐스야 무랑텐스. 그 중에 1초만이라도 딱 집중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각성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 1초 집중 안 해도 돼요. 1초분에 92억 분에 50억. 이거는 너무 저기하구나. 적어도 요 단위 내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무엇만 갖춰지면 요것만 갖춰지면
꼭겨 와 그렇구나. 나는 지금 저기 지구 밖에 나가 있어. 그럼 지구를 보고 있어.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초월이라 그래요. 이 개념을. 그러면 이 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월 통로. 자, 초월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요 표현들 아실 거예요. WARP. 와프. 이게 그야말로 초공간 이동이거든요. 아, 이거 저기예요. 실제 지금 전체 물리학 우주 항행법이에요. 우주 항행법.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초공간 이동. 예, 초공간 이동. 와프. 초공간 이동.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초공간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그야말로 요거를 구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1초의 찰나에 그냥 초월을 해버려요, 초월을. 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자, 여기가 출발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가 출발지, 여기가 목적지.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어떻게 저기를 해? 아주 한정없이 가야지. 당연히 시간 가고, 고장난 벽시계 고장 났다 치더라도, 이 세월은 여지 없어. 하는데, 워프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출발지죠. 그죠? 여기가 목적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 뜻이 뭐냐면, 이게, 뒤틀림, 휘어짐, 이런 뜻이거든요. 비틀어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워프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초단시간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거를 구현한 게 이 워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뒤틀림, 휘어짐, 삐틀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출발지인데 목적지를 비틀어. 예. 휘어지게 해. 그죠? 예. 빛도 휘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중력작용에 의해서.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고요. 여기 목적지를 삐틀어. 휘어지게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리 휘어지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출발지이면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초공간 이동의 메커니즘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 땅 도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르게. 그죠? 네. 워프.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요대로 요 시스템대로 가면 이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지만 거리에 따라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또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봐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순탄한 길 아니어봐요. 하늘로 막 나 있고 또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해본 다 보세요. 이걸 또 더 보러 간다고 해보세요. 천년 만년이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는데 극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예, 그죠? 요 목적 이걸 휘어 비틀어 와프 출발지에 갖다 딱 붙여버려. 그죠? 그러면 출발지가 목적지. 그럼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그 상태에서 날아올라 버려. 그렇잖아. 그죠? 네. 초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세슘 원자하고 똑같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려. 정보석화요. 시작 끝. 이것보다 더 빨라. 1000만 배 더 빠를 거야. 각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저것을 가득히면 저것을 각성해야겠다.
그죠? 그 각성의 순간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무엇이 갖춰주면, 그죠? 그 심지가 분명하고 몸을 비틀어도 새벽으로 나 닭이 울어주고 장명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체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걸 구현했다니까요. 나의 영혼, 나의 물질, 육신까지 다 해서 이거를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각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리가 이렇다. 그걸 각성이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각성은 초월의 통로가 되어져야죠. 그러면 이게 1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막 수도하고 수련하고 수행하고 뭐 이거 해야 돼요? 아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지도 오지도 않는 그냥 인간, 진정한 인간만 돼 있으면 돼요. 온전한 인간. 아름다워져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는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참에 있는 처음에 그거. 만유 신비 이미 돼 있잖아요. 가역적이고 참에 있는 처음은 그것을 되돌려버릴 수도 있고 되돌려버린 거잖아요. 만유의 신비, 우주의 신비가 뭐였어요? 항구적이다. 이례적이다. 가역적이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려가면 또 그것이 또 가속적이고 연속적이다. 이보다 더 빠르게 가면 갈수록 더 빠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간으로, 그걸 아우를 인간으로 못 해. 동시다발 이게 한두 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동시에 그냥 정광석화가 한 1000개가 한꺼번에 불이 반짝 하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파격적이고. 그게 영구죠. 그죠? 자, 각성은 천지개벽의 여명이고 퇴행을 넘어섬이고 초월의 통로가 되어져요. 예,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